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보수 여당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야당의 집중 공격이 합쳐지면서 지난주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가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언급을 하면서요. 사실상의 총선 출사표 아니냐라는 해석이 꽤 많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그 사투리 발언의 그곳 여의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문법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그냥 제가 맞는 말 한 거예요.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이 계실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당이나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장관이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해드린 건 맞지만 만약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정권 검찰, 현 정권 검찰이 사실상 있다.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다. 맞지 않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혼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증문즉답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한 장관의 메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 어제 대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울산을 찾을 예정인데 오늘 여의도 사투리 그 발언의 그곳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한번 크게 쭉 저희도 네 분이서 같이 접하면서 들어봤는데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슷한 대답이지만 이 메시지, 단어 선택 혹은 문맥이 정치권으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은 좀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사실 제가 보기에 오늘 그 국회에 갈 거는 굳이 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장소에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또 가면 늘 기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자들 질문을 보통의 장관이라면 그냥 필요한 분야에 뭐 몇 가지 질문 받고서 뭐 오늘은 이만하겠다 그러고서 되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뭐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뭐 시시콜콜한 거 뭐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결국 기자들의 의문사항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하고 거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나하나 다 하겠다는 뜻은 그러면 이제 결국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이른바 5천만과 가까이 가겠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예. 그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뭐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다만 결정적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걸 하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빼고서 지금 그 총선 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 저는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하고 있다. 한 발 한 발 한 장관이 나아가고 있다. 앞서 저희 화면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한 장관이 대구 가서는 이제 6.25 전쟁을 언급했고 대전에 이제 과학기술 현장에 가서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것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도 기자들 뭐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사투리 얘기가 나와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본인의 부모님의 고향은 춘천이고 하지만 뭐 청주에서도 잠시 살았던 적이 있고 여러 지역들을 언급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 정책 해석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사실이지만 신지호 의원님 네. 여기에 뭐 이런저런 지역 여기도 했고 맞는 말 한 거다.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오늘 했던 얘기 중 핵심은 나를 띄우는 건 난 스타 장관도 아니지만 민주당이다. 이 발언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선대운동본부장이다. 뭐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뭐 추용 갈등 그런 형태로 추미애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지금은 민주당 거당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 또 체급을 키워주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이제까지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어떻게 좀 면박을 주고 논리적으로 한번 무찔러 보기 위해서 다 용감무쌍하게 도전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 때보다요 민주당의 그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도움을 뭐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를 띄워주는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잠시 뒤에 만나볼 테지만 국민의힘의 들썩이는 반응.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훈비어천가 얘기가 나오고 저를 띄우는 건데 민주당 아니냐.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고 띄워주는 건 민주당이다. 한민수 대변인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뭘 민주당이 띄웁니까? 띄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 아까 우리 첫 화면 볼 때 전국을 도는 거 보면은 저 정도면은 무슨 법무장관이고 공직자겠습니까? 거의 정치인이에요. 출마 선언한 정치인이 움직일 정도고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대구 가가지고 깊이 존경한다. 어디 가서는 여의도 사투리? 저는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여의도 문법이라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여의도 사투리가 뭔지는 제가 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뭐 정치공학적 아니면 뭐 정쟁의 언어 이런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5천만 언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한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자기가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원도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를 오든 어느 지역을 가든 누가 뭐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제1야당 의원들, 제1야당 저렇게 공격하면서 자기는 5천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편가르게 하는 거고 떼우는 건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심지어는 방송 패널들까지 모두 훈비어천가 부르고 있죠. 한동훈 장관 오면 무슨 뭐 메시처럼 다 뒤집어 놓을 거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제가 볼 때 검사 인생의 피크예요. 피크. 예. 딱 정점에 왔습니다. 아하. 지금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내리막길을 걷거나 유지하기가 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정치적 감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자세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저는 민주당이 띄운다 이 말 속에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면 좀 오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만하다. 예. 왜냐하면 나르시시즘 같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이 마치 자기 중심으로 저런 모습 예.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환호성을 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의 국민들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 얘기를 국무위원의 횡보를 저렇게 광복 횡보할 필요가 있냐 전국 다 돌면서 이런 의혹,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저기 보면 제가 뭐 하나 띄웠어요. 최근에 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니 봐라 박범계 의원도 저렇게 다 전국 다 돌아다녔고 하나하나 이게 뭐 사전 자기 정치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 박 의원도 저렇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보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저 부분은 또 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건 여쭤볼 수 조금 있어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굳이 뭐 박범계 장관을 제가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만 저분은 이제 현역 의원을 하다가 예. 정치인 출신으로서 법무장관을 간 겁니다. 예. 그 저 행보 자체가 어디 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제 기억으로 박범계 장관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예.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면은 새누리당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까지 당시에 또 야당 대표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다닌 거 하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의 장관 아니겠습니까? 같은 공직자이고 그리고 지금의 말씀 나누는 것들은 정말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게 정치 중립이 맞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쪽 편향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거 부분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반대쪽에서는 그 말도 좀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뭐 박범계 그러니까 장관의 광복 행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밑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렸어요. 나를 띄우는 거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한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 채비를 갖추면 그동안 방패 대신 창을 들 거다라는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너무 한쪽 진영 편만 든다는 오늘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좀 레토릭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화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힘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로 일반 시민을 재판까지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마약 성과는 내고 이렇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류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보시죠.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짚어볼 부분이 많아서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얘기는 바로 만나보기 전에 박원석 의원님. 어제 이어 오늘도 세금으로 샴푸 사고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먹는 게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표 겨냥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제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는 게 총선 출사표였다면 조금씩 더 전투력을 끌어올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동훈 장관이 뭐 지방 일정 오가고 국회 오가면서 메시지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딱 듣기에 귀에 꽂히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검사 탄핵 또 국무위원 탄핵 이런 탄핵 카드를 최근 들어서 거론을 하고 뽑아두니까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워딩을 혹은 메시지를 낸다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식의 반어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좀 전에 이제 서영교 의원 관련된 논평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과거의 뭐 언행상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들춰가지고 자신이나 혹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런 당신들이 무슨 누구를 비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받아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적절한 화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뭐 자신이 깨끗해가지고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찰의 내로남불을 비판한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건 서영교 의원이 깨끗한 척을 하는 거고 예. 혹은 배곡처럼 깨끗해야만 검찰이나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성민의식이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닌 척하지만 5천만 국민과 자기를 동일시하지만 결국에 아주 소수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 그리고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무고한 그런 국민과 자기를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자신을 국민 이치에 갖다 놓는 그런 식의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데 저는 과도한 선민의식이라고 봅니다. 과도한 선민의식이다. 사실 여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이어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저격했고 아는 사람 자녀 사건 압력 넣은 분이 깨끗한 척 호도한다. 왜냐하면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볼게요. 그 과거에 이제 꽤 운동권 대표 주자들을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했던 게 한 장관인데 오늘 특히 이제 보좌관은 친인척으로 채우고 보좌관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이걸 한 장관이 얘기한 팩트는 맞는 거죠? 예, 맞는 겁니다. 과거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복당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탈당했다, 복당했다 그런 전력이 있죠. 예, 그런 거 그게 바로 그때 저 친인척 그 보좌진 문제 때문이었는데 제가 그 운동권 시절에요. 운동권 용어가 있습니다. 운동권 사투리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운동권 사투리 중에 예. 같은 조직을요, 패밀리라고 불렀어요. 같은 조직을 예. 우리 패밀리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서영교 의원은 그런 운동권 사투리 패밀리를 그 채용한 게 아니고 운동을 같이 했던 뭐 동지, 선후배 뭐 이런 사람들 채용했으면 괜찮은데 진짜 패밀리를 채용을 한 거예요. 예, 운동권 패밀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명백한 좀 개인적 뭐 잘못이죠. 예. 순간적인 실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기 뭐 5.18 NHK 룸살롱부터 시작해갖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옛날에 김우중 대구그룹 회장할 때 공항 거기서 뭐 1억 원 받은 사건부터 시작해갖고요. 예. 우리 속담에 벼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86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요. 흠결투성이에요. 하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덕성 면에서 한동훈 장관보다 하자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저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예.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요. 한동훈 장관을 뭔가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대대적인 선수 교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 86 정치인들이 흠결투성이, 하자투성이 정치인들이 나가서 하면은 100점 100패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취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띄워주는 건 민주당이라 한 장관이 오늘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강조를 했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한민수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이 뭐 동탁의 여포다 혹은 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얘기까지 거론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뭐 최근에는 마포로 와라 혹은 뭐 최악체 아니냐. 근데 한 장관이 정말 최악체입니까? 최악체는 아니잖아요. 최악체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 본인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전체 총선을 지휘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수도권에서 많은 위원장들이 지금처럼 특정 지지층만, 진영만 대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아마 지역위원장도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도움 안 되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렇죠. 수도권 당협위원장 중에 누가 실제로 한 장관이 지원 유세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건 팩트인 거예요? 아니. 앞으로 선거가 되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당연히 예. 인기 없으면 뭐 여야 떠나서 오지 그건 말라고 뭐 나중 합니다. 문제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계속 나갈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예. 앞서서도 우리 최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소고기 법화 얘기하면은 다른 진영이거나 다른 국민들이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2019년 3월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예. 3차장 검사 한동훈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에 있는 서초동 의원 말 안 씁니다. 청계산 유원지로 가요. 예. 거기 왜 갑니까? 가서 우리 국민 중에 소고기 먹으면서 250만 원어치 소고기 먹는 사람 많습니까? 예. 그 업초기로 다 썼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 주변 식당에서 쓴 돈이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소고기 먹은 돈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해명해야죠, 이제. 제가 오자고 하는 정치권 얘기인데 들어오면. 소고기는 소고기로 맞불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의 비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 뭐 비유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이- 예.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걸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걸 묻는 국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부터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서영교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기 전에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가 얼마나 드러나면 자기들도 뒤늦게 한 달 만에 우리가 문제 제기한 지 국감서 문제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자기들도 겨우 밀려가지고 문제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암닭의 증언까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최악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식의 스탠스로 가면 제2의 한교안 대표처럼 이렇게 좀 붕 떴다가 확 사라지는 이런 상황도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예. 고언을 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건 맞으신 아이 거죠? 그러면 정치가 잘 돼야죠. 알겠습니다. 최악체다. 민주당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장관의 이제 비판 혹은 뭐 본인이 한 장관 스스로는 나를 띄워준 건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뭐 최악체 혹은 깎아내리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